자식이는 거의 죄인인데, 뭐서 말해. 어떤 사람 수사가 제대로 진실되게 밝혀지길 바라고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부모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30년 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친구들이 다 옷까지 하고 가방이고 다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시신이 발견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오히려 수사를 해서.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이춘재가 말한 이 초등학생 시신 유기 장소에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현장을 찾은 피해 학생의 유가족은 당시 경찰의 수사를 질타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으로 30년 만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김양의 실종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양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지금 38살이 됐을 텐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다시 이춘재의 자백을 통해서 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차 사건, 화성 연쇄살인의 8차 사건으로부터 10개월 후에 벌어졌어요. 네. 당시에도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 어리죠. 8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던 귀갓길에 실종이 된 상태였고요. 근데 가출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가출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도 단순 가출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아마 연관성을 못 찾고 미제 사건이 됐을 판인데, 자, 어제 오전 11시에 화성에 있는 한 공원에 이 유가족, 특히 아버지가 한 20계단 정도로 올라가면서 3번을 주저앉으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이 폴리스 라인하고 그 수색 장비를 보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30년 만에 다시 이 딸의 실종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경 어땠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당시 경찰은요, 이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을 하고도, 오 교수님,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걸로 알려졌어요. 네. 저는 지금 2019년이니까 그때보다 한 30년 지났지만 아무리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 가출 얘기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종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종됐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다가 만약에 그 실종자의 옷 가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사 방향을 전환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그 옷가지에서 인혈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이거는 그 강력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춘재의 그 진술 때문에 이 유가족들이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그 정말 30년을 폐인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그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수사본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수사 기록하고 그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사람들의 진술 이것을 종합을 해볼 때 알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그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안 알렸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니 어린 초등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어떻게 이 유류품이 발견이 됐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법 처리되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법 처리보다도 훨씬 더 이건 심각한 네. 도덕적 해이라든가 어떤 피해자 보호 측면이라든가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당시에 그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유가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게 된 그 경위라든가 결정 과정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누가 결심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번에 밝혀져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곳이 김양의 옷과 책가방 등 유류품이 발견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춘재가 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곳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사실상 온전한 시신 발굴은 좀 어려울 걸로 전망하시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은 또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장소가 어쨌든 시신이 있는 쪽인지 아닌지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춘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춘재가 나는 여기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자리가 완전히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게 아주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춘재가 잘못 진술을 해가지고 예.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이기를 갖다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다시 수색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 즉 다시 말해서 뭐 GPR이라든가 금속 탐지기라든가 민간업체까지 동원해서 약 120명이 지금 그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예 그 장소에서부터 100m라 그러면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봐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미 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을 갖다가 발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근처 인근에 무슨 공원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 공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 구역을 5제곱미터로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GPR 그리고 금속 탐지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나올 때 무슨 색깔들을 다 표시를 하고 오늘 오전부터 지금 현재 1제곱미터씩 구획을 정해가지고 네. 아래로 파서 지질 분석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이춘재가 얘기했던 곳은 여기라고 하는데 네, 유류품이 발견된 그 공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춘재가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아파트가 지금 네. 들어선 곳인데 그 근처를 지금 하는 곳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수평 개념이 아니라 수직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네. 발굴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상당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역시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겠다라고 하니까 좀 그 옆에 있는 지역이라도 좀 한번 사사시 뒤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사실 30년 전 경찰의 잘못을 뭐 뉘우치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색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뭐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춘재는 A라고 하는 지점에 자기는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미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100m 떨어진 곳을 지금 수색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떤 아까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초등생 실종 사건은 이춘재 자백으로 이제 새롭게 드러난 추가 범행인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임을 확실하게 이제 좀 밝혀진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다른 화성 사건 수사도 조금씩 이제 명확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화성 연쇄 살해 사건과 관련된 것이 10건이잖아요. 예. 이제 추가로 자백한 것이 4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14건인데 그 중에서도 DNA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일치를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춘재의 어떤 자백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사실 이 초등생 김모양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이 김양이 실종된 다음에 5개월 지난 다음에 가방하고 뭐 치마 등이 한 10점 정도 발견됐는데 발견됐죠. 그 지점하고 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야산을 사실 지목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춘재가 한 것이 굉장히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살해를 할 때 자기의 어떤 범행의 숫자를 센다든가 아니면 그걸 일부러 특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춘재가 범행을 한 것이 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진범 논란이 있었던 8차 사건도 경찰이 사실상 이춘재를 범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이 다름 아닌 경찰서 문서고에서 발견된 컬러 사진 한 장, 여러 장이 될 수도 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사실 이제 그 당시 윤모 씨가 이제 진범으로 내가지고 이제 형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뭐 그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춘재 씨 이제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럼 이춘재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데, 다행히도 말이죠. 이 현장 검진 때 찍은 컬러 사진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오산경찰서 문성호에서 발견됐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폐기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마침 문서고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고에 보관된 이 컬러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의 구조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히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이. 그런데 이전에 공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가 자백을 할 때 방 구조랄지 이런 걸 상세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컬러 사진에 나온 거하고 이춘재가 자백한 내용이 일치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춘재가 진범이 맞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서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은 그분에 대해서 이게 경찰의 어떤 행위랄지 그런 거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춘재가 진범으로 지금 결론이 거의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분에 대한 정말 경찰의 어떤 행위가 어땠느냐. 본인은 이제 가혹행위 받았다, 고문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 5명인데 여기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1계급 다 특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청의 보직도 좋은 보직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시점에 와서 이 부분이 정말로 과연 진범이 누구냐가 밝혀진다고 하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그 당시 어떤 경찰의 수사 관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좀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했던 그 현장 사진 얘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 교수님, 그 현장 사진에는 그 방 구조가 좀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범인으로 이제 지목했던 이 윤 씨가 사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사진을 통해서 보면 거기를 소리를 내지 않고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윤 씨와 함께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윤 씨가 다리가 불편한 윤 씨 입장에서는 그 책상과 뭐 이런 거를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책상이 쓰러지기도 하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30년 전에 네. 현장 검증 사진을 보니까 그때 어색하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경찰에서 이것을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러니까 방문 앞에 바로 책상하고 책꽂이가 있는데 과연 그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윤 씨 보고 한번 넘어가 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는 그 다리로 넘어가기 힘들다. 책꽂이가 막 무너지거나 네, 무너진다는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갖다 손을 짚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수사를 했던 그 분들이 아니 거기서 지문까지 나왔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지문이 없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윤 씨가 얘기하는데 그 넘어갈 때 형사가 나를 갖다 옆에서 이렇게 들어줬다. 도와주기도 네, 도와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 이제 수사팀이 말이죠. 이 방사성 동요원소 분석이라고 하는 최첨단 그 어떤 기법을 바로 국과수에서 그 당시에 그 채모에 있어서 형태학적인 모양하고 예. 그리고 일반인들보다는 이 티타늄이라고 하는 이 중금속이 약 한 300배 이상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매몰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문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다시 말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을 때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본다면 네. 지금 2019년에 우리가 분석컨대 지금 윤 씨가 그 당시에 잠을 못 자고 물을 못 먹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진술에
좀 더 어떤 신빙성이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달 중순에 재심이 지금 청구가 된다라고 하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 7시 20분 저희 채널의 뉴스 A에서는 이춘재 관련된 추가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한랭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